이제부터 새로운 분위기가 시작되었고요. 국대에 뛰고 중립행하고 사랑하는 중립행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시작됐고요. 거기에 관광차로 왔고요. 그리고 다들 선배 후배들 다 와서 죽기도 기쁘도 하는데요. 뭘 가지고 친구를 하는지 잘 모르고요. 죽기도 말하기를 우리 보고 불법 집회를 한다고 사인을 갖다 아주 크게 적었는데 조금만 우리가 집회 하는 게 없는 분들이 없죠. 그렇죠? 앞으로 저기가 저렇게 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고요. 더 열심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안 나고요. 마지막 리뷰로 하겠는데요. 끝까지 써서 준비와 동치하자. 네,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소개를 납작하고 사회를 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야, 저 소리 여러 가지 나네. 네, 각자의 다른 소개를 또 찾아오는군요. 바꿔봐. 가요를 좀 바꿔주시네. 각자의 다른 소개를 제가 하는 것보다 나오셔서 각하는 거 나오셔서 우리는 이럴 때마다 힘을 얻는 줄 압니다. 경지 여러분, 저들은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를 내려보고 또한 우리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어디까지나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 때마다 더 힘을 얻고 또
동안 끝까지 싸웠던 일주일 합니다. 동지여러 끝까지 투쟁을 하고 날 이렇게 뛰어도 이렇게 뛰어서 여러분 그거를 받은 일은 어떻겠습니까? 이한테는 갔어요. 이 세상을 물려라. 이한테는 물려라. 민주 운영 정치 진짜 다리가 이상하다. 지나가시면 되겠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간선장. 중간 자리에서 했다. 인성이라고 합니다. 기대와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대! 네, 솔직히 지금 밤에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조금 빠져요. 이상하게 마이크가 잡으면요, 좀 떨려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이 싸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건, 이 싸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오늘 사람이 제일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동작 생산분도 와주시고요. 이 사회는 재폭하라. 이 사회는 자폭하라. 이 사회는 자폭하라. 민주 운영 정치 피우로 살민주화 쟁취하자. 투쟁으로 시설민주화 쟁취하자. 시설민주화 쟁취하자. 민주 운영 정치 세상을
저기. 오늘 저희 집회를 이제 방해할 목적으로 정립회관 내에다가 집회 신고를 냈다고 하고요. 저 사람들이 저기 온 사람들은 대체로 양천구 지장 옆 사람들이랑 그다음에 DPI 사람들, 양천 자립생활센터 사람들로 그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들 중에서 이익섭 최종걸 이사가 그 DPI 회장, 부회장인데 그 사람들 쪽 사람들인 것 같고요. 그 이사들에 대한 저희가 전면 투쟁을 선포하고 이사들 집이랑 직장 앞에 집회 신고를 내니까 그 다음부터 저렇게 이사들이 자기들 사조직을 동원해서 저희 집회를 가로막고 있고, 이름은 정립해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집회 신고를 냈는데 정말 저들이 그동안 저희 조직폭력배 사태나 이런 거 있었을 때 한 번도 정말 입장을 같이 내거나 그것들이 잘못됐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저들이 그 인권단체라는 이름으로 인권단체를 활동하고 있고, 이제 와서 지네들 회장에 대한 저희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에 대한 저희 공격이 들어가니까 이제 와서 저런 식의 활동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장애인 운동을 팔아먹는 정말 더러운 짓거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런데 우리가 결코 굴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저러면 저럴수록 더 단단하게 조직돼서 더 열심히 투쟁할 수 있을 거고, 그 오늘도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 바람에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입으로 뭐 집회를 방해하느냐 하는데, 우리는 정식으로 집회 신고를 내고 오늘 이 계획을 세워서 여기 우리 여기 회원님들 중에는 저는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예. 초등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그때 이 정립회관이 개관되고 제가 여기를 처음 왔었습니다. 참 그때는 이 정립회관이라는 것이 참 아담했어요. 산속에 파묻혀가지고 뭐 축구장도 있었고 모래사장도 있었고 이 캠핑장도 있었고, 참 그 전원생활 완전히 우리가 시골에 어떠한 가는, 그러니까 우리 시골 외갓집에 가는 뭐 그러한 기분으로 우리가 정립회관을 이용을 하면서 여기서 우리의 미래들을 꿈꾸고 갖고 왔던 그러한 소중한 곳입니다. 이게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참 오래도 됐죠. 참 오래돼서 참 뜻깊은 30주년 기념식을 10월 27일 날 하는데, 우리 정립공대이죠. 줄여서 정립공대 우리 식구들이 여기 농성을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넘고 이제 1년 6개월 접어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한 시점 속에서 우리 회원들은 이 정립회관을 통해서 우리가 커왔고, 또 우리의 장애인 운동에 어떠한 모태가 됐던 이 곳이 이렇게 왜곡되게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우리 뜻 있는 회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 2주 준비했습니다. 이 발족식을 갖기 위해서 한 2주를 준비를 했고, 준비되면서 앞으로 우리 정립공대가 함께 장애인 운동의 올바른 길로 나아갈 때, 또 함께 할 때까지 아마 우리 회원 모임은 지속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민학교 때 그런 추억들이 너무나 깊게 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상당히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아서 좀 삭막해졌다, 이러한 느낌을 갖는 게 사실 지금의 이 정립회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 정립회관이 현재 우리 강진에 하고 있습니다. 8개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저희 우리 회원들이 이용을 하면서 했던 부분들과 다르게 이제 이렇게 좀 변모되는 그러한 정립회관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용자들이나 우리 동아리 식구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상당히 또 한편에서는 우리 정립공대에 대한 활동들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회원들도 좀 이해 안 가게 계속 너무나 진짜 싸움을 위한 싸움들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들이 좀 못마땅하고 또 이것이 진정 올바른 장애인 운동이 아니다라고 이 판단을 해서 오늘 이렇게 발대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활동들은 우리 회원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는 회원들을 계속 귀합해 나가는 이러한 활동들을 해 나가고 이 정립회관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좀 더 제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들의 삶이 어떻게 더 발전되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 회원 모임에서는 진행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 민주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 민주화가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시설 민주화의 요체가 뭔지 사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용시설 특히 이제 수용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용시설의 문제점들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는 이용시설이 사실 관 주도로 정부 주도로 복지관 주도로 이 프로그램들이 짜여지고 있고 또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용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용의 선택권을 또 이용시설의 이 선택권을 우리 장애인들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우처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쿠폰이나 아니면은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들은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달라. 그렇다면 그 비용을 우리 돈을 갖고 우리 쿠폰을 갖고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가서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다 라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제도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고 이것이 됐을 때 시설 민주화는 얘기 안 해도 당연히 따라오지 않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자들이 많아야 복지관은 이용시설은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그들은 질 높은 서비스를 만들 것이며 질 높은 서비스들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서울특별시 지켜정에서 양천구의 도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안준이라고 합니다. 못했지만 이렇게 시작은 저트하게 시작을 하지만 우리 이 모임은 크게 이 장애운동에 올바른 깃발을 세우는데 소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역에서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 정립회관이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대식을 하는데 정치적인 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순을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좀 이 시간도 그렇고 그러한 이 사정이 있어서 많은 거를 생략을 하고 일단은 우리 여기 동아리를 이용하시는 우리 대표가 아니죠. 동아리 대표 우리 모셔서 이 발대식에 대해서 자기가 참여하는 또 그동안 지켜봐 왔던 그런 얘기를 잠깐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회장님 나와서 한마디. 우리가 오늘 발대식을 하려고 이게 다 모였는데 사실 정립회관 내에 너무나도 소요사태가 깁니다. 이 소요사태를 우리 스스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이런 모임을 같이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우리의 발판을 다른 사람들이 짓밟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자유롭게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권리를 임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항상 서로가 반감만 하고 지켜보고만 있다가는 이 자체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생활 터전인 이 공간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해관을 스스로 지키자는 그런 일념하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스스로 많은 사람,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발대식을 하려고 했던 그 내용은 정립회관에 이제 회원으로 있으면서 자기 소식껏 일을 밀고 나가는 임은숙 회장한테 그 내용을 발표할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피로해 있습니다. 2년 다 돼가는 그런 이 농성을 보면서 상당히 피로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발족 선언문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회원 가입하는 그런 순서로 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문석 회장님 나와서 우리 발족 선언문 좀 발표 좀 해주시죠. 양천도 저런 거 하면 번거 보고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서울DPI 이문숙입니다. 성명서를 읽기 전에 저희 이름이 정립회관이 소중한 회원들의 모임, 플랜카드하고 좀 다르지만 정립회관이 소중한 회원들의 모임으로 해서 발족식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성명서를 만드는 이제 우리 여기 정립회관이 소중한 회원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할 말이 많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4페이지가 되는데 그래도 참 우리끼리 다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성명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여건은 좀 좋지 않지만 정립회관이 소중한 회원들의 모임을 발족하며 정립회관을 마음의 고향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리고 정립회관을 이용하며 하루하루 보람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정립회관의 장애인 회원들은 오늘의 정립회관이 극렬한 투쟁지상주의자들에게 한없이 유린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비통함과 함께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과연 정립회관이 오늘의 시련을 겪을 만한 일을 하였는가? 정립회관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렬한 투쟁의 현장이 되어야 할 만큼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소위 정립회관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한국소아마비협회가 정년 퇴임한 이완수 관장을 촉탁으로 재선임한 것이 불법이며 비민주적이며 이로 인해 오늘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농성 기간에 이완수 관장이 폭력을 동원 사주했고 그러한 그가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은 부당하며 이를 결정한 이사진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공대위는 정립회관의 사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적 현실을 상징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투쟁은 정당하며 관철되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완수 관장의 재선임이 불법이라면 공대위가 그렇게도 압박을 가했던 감독관청은 왜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는가? 사회복지법인은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 다수의 관계자들이 선거 등을 통해 결정하는 조직이 아니다. 이사회가 모든 의견을 감안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을 내렸다면 이것은 민주적인 결정이다. 이완수 관장이 폭력을 동원 사주했다는 것을 어떠한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이렇듯 모든 사항이 적법하고 타당한데 이사들의 결정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공대위가 주장하는 시설의 비민주성의 실체는 무엇이며 이것의 정립회관의 어떤 부분이 부합되는가? 우리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공대위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며 단지 투쟁을 이끌어가려는 선전적 구호일 뿐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고 정립회관을 보아온 보다 많은 사람들은 정립회관이 그동안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한다. 특히 정립회관은 젊은 장애인과 그들의 운동 조직에 우호적이었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 이것은 누구든 인정하는 사실이 아닌가. 특히 공대위의 집행부를 비롯해 많은 관련 장애인들은 정립회관이 어떠한 다른 장애인 시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장애인 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컸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 정립회관은 그동안 투명하게 운영되어 왔고 비리가 없었다는 점 또한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정립회관에 어떻게 한국장애인복지시설의 비민주성이라는 라벨을 붙일 수가 있는가? 몇 가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긍정적인 면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은 독선적이고 편향된 극렬 투쟁 지상주의자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정립회관과 공대위의 투쟁은 어울리지 않는다. 공대위가 진정 한국의 장애인의 권리와 삶을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정립회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시설에서 신음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살게 하고 그들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이 부여되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투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공대위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투쟁의 일환이 정립회관 투쟁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의미를 정립회관 투쟁에 부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립회관이 오늘과 같은 극한의 투쟁의 현장이 될 만큼 썩고 부도덕하고 반민주적인 곳이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누구든 공정한 시각에서 본다면 폐쇄적이고 비리가 만연하며 장애인에게 억압이 자행되는 수많은 시설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립회관은 비교적 정도를 걸어왔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공대위가 인권을 얘기하고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비폭력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현재 공대위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들의 직장과 가정을 투쟁의 장소로 하고 있다. 이사들의 직장과 가정은 한국소아마비협회와 무관한 곳이다. 그곳에서 집회를 함으로써 이사들의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이사들의 명예가 각 직장에서 실추되게 함으로써 이사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이다.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이며 가혹한 폭력적 행동인가. 이사들의 직장을, 이사들의 가정을 볼모로 투쟁을 한다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함과 독선의 극치이다. 이것이 과연 휴머니즘을 생각하고 사회의 평화와 정의를 추구한다는 진보적 운동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공대위의 반인륜적 작태를 우리는 지난해 이미 어처구니 없는 심정으로 바라본 적이 있다. 지난해 한국소아마비협회 송영욱 전 이사장이 모친상을 당하고 있을 때 공대위는 송 전 이사장의 자택에 가서 고성으로 집회와 농성을 벌이고 송 전 이사장을 감금하였으며 심지어는 가택의 문을 부수는 등 상식적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아마도 공대위는 그러한 행동들이 시설 민주화를 위한 장엄한 투쟁이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공대위가 지난해 6월 서비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소중한 일자리를 강탈하는 불법 점거를 한 것은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었다. 공대위는 농성 과정에서 힘없고 권한 없는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회관의 기물을 강탈하기도 했으며 정립회관의 시설을 파괴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대위들의 행동들은 공대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 운운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라도 과정의 정당성이 없는 것은 불행을 초래하고 인류에게 고통만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정립회관 사태의 근본적인 진원은 정립회관의 비민주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의 갈등에 있었다고 본다. 노동운동 논리로 인해 극한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모든 불행이 초래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한다. 그리고 그 피해가 서비스를 받아야 할 선량한 회원장애인들에게 가해지고 있음에 분노한다.
지난 2월 공대위의 7개월간의 점거농성은 합의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공대위는 점거농성을 풀었고 그 뒤 이완수 씨는 지난 6월 관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그 당시 공대위는 이완수 씨의 이사직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이사 중에 한 사람인 이완수 씨를 선임한 것은 정상적인 일이었고 이사회의 고유의 권한이었다. 그런데 이완수 씨의 한국소아협회 이사직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던 공대위가 이제 와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완수 씨의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듯 공대위의 현재의 주장과 투쟁이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이기에 공대위는 정당성과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공대위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한층 더 비정상적이고 파괴적이며 폭력적인 극렬 투쟁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현재의 공대위의 투쟁은 감정적인 집착에 있거나 한국소아협회 이사회와 정립회관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거나 또는 노조 살려주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공대위가 더 이상 동료 장애인의 피해를 볼모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기적인 아집에 빠져있지 않길 바란다. 이제 우리는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민주적인 극렬 투쟁지상주의자들에게 정립회관이 한없이 유린되는 모습을 용납할 수 없다. 만일 그러한 일이 계속 자행된다면 공대위는 우리나라 장애인운동 발전의 저해 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공대위는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뒤돌아봐 주기를 바란다.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가 어떠한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는지 깨달아 주기 바란다. 그래서 정립회관 사태에 대한 감정적 집착에서 벗어나 모두를 아우르는 우리나라 장애인동의 올바른 대열에 다시 서고 우리와 동지적 입장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만일 이를 거부하고 이기적이고 패권적인 극렬 투쟁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이에 결연히 맞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주는 바이다. 2005년 10월 20일 정립회관이 소중한 회원들의 모임 이상입니다. 네, 아주 긴 장문의 이 발적 선언문이었습니다. 유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 저기 이제 우리 테이블 좀 저 뒤에다가 좀 갖다 놓고 우리 회원 한 사람씩 나아가셔서 우리 회원 가입 좀 이 모임에 회원 가입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거 시작을 하죠. 자, 다음 우리 유인성 회장님. 자, 우리 황덕영남 부서장님. 자립생활 제도화될 때까지, 또 우리 바우처 제도가 실시될 때까지, 또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우리 장애인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가열찬 투쟁들을 벌여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저기 왔어. 네, 이상호 소장님 바쁘세요? 제가 회원번호가 5880번입니다. 그러면 그 뒤로도 많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00명이 넘어가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75년도에 개원했을 때 사실 회원 가입을 했는데, 그때는 이 서류로 작성을 해갖고 여기 컴퓨터 시설로 바꾸면서 잠깐 우리 대표도 하고 기자님들 질문할 거 있으시면 잠깐 이 기자들과의 만남을 갖는 걸로 하고, 우리 이 발족식을 이거로 맡아도 되겠죠?
예, 우리 이 발족식을 요거로 그래서 냈는데 저희는 이제 이쪽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사실 많은 인원동원을 하려고 했던 집회도 아니고 이제 그냥 일단 시작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회원들도 이제 내려오다 못 내려온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뭐 억지로 가서 하지 않은 게 자발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민주노총 노조 쪽의 개입이나 라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이것도 분명해요. 오히려 당사자들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의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이 문제를 좀 더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고 적법하게 하려고 신고를 했던 거고 하는 중이었는데 이제 저쪽에서도 물론 집회를 할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고요. 한 건데 우리 입장에선 그렇죠. 충돌 없이 하려고 했던 건데 저쪽에서 음악 틀고 시작을 하면 우리가 가서 그걸 뭐 깽판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 소리를 틀어놓고 경찰한테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뭐 우리 지금 우리끼리 싸움 붙이는 거냐. 집회 신고를 냈으면 낸 만큼에 대해서 응당한 그 자격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제가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경찰에서 손 못 대고 있잖아요. 이제는 경찰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1년 넘게 보아온 바로는 그러니까 저희도 집회 신고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 필요하게 불필요한 충돌보다는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밟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뭐 잘 저쪽에서는 이미 그런 수위를 넘어섰다고 봐요. 지난주 집회 때 제가 와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회에서 사실은 그 집회를 하면서 요구하고자 하는 그 요구들에 대한 본질을 이미 벗어나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완전 데모만 하러 온다고. 네. 다른 구에도 데모하러 가면 그 데모만 하는 놈들이에요. 저놈들이 데모만 끌려다니면서 노조 끌려다니면서 노조 저놈 새끼들한테 끌려다니면서 그 사유 미기 가면서 저러고 다니는 놈들이에요. 저거. 그러니까 저놈들로 가다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요. 그냥 그걸 보고만 있는데 이 서명을 내가 그 위에서도 컴퓨터실에서도 선생들한테 깎간부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는데 이걸 전부 다 서명을 전부 다 동호회고 전부 다 해가지고 다 서명을 받았어요. 박 회장님을 통해서 서명지를 다 서명을 다 받고 이 피해 저놈들 때문에 내가 아까 오면서도 그 데모하는 그 노조 위원장 보고 이야기했어. 너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컴퓨터도 못 오고 피해를 엄청나게 했는데 너그 지금 하지 마라 말이야. 그만해라 말이지. 너가 왜 결정할 너가 법관이야 뭐야. 너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지금 몇 년 가요 지금. 지금 한 3년 동안 지금 이지랄 병 하고 있거든. 3년. 그래 3년을 거수. 저는 이 회관 저도 여기 30주년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인가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피해를 입는 그러니까 명분없는 싸움을 멈추게 하려고 집회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기서 집회하는 거. 그렇죠. 저 집회에 동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차량이 지금 저기로 가는 게 아니고 아까 차량 사이렌 저는 아까 이쪽 면에 있어서 상황에서 못 봤거든요. 가서 본 게 다행이에요. 우리가 집회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이렌으로 방해를 했다고 하실 수도 있고 저쪽에서는 우리가 먼저 집회 신고를 내서 자격이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왜 안 그래요? 신고를 했으면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받아들여주시면 뭐가 알고 싶으신 거예요? 같은 질문을 2번씩하는 의도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헷갈려서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주장이니까 받아가지고 이거리가 하루 이틀 지금 시작하려고 완전히 그냥 이 마이크 잡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한 군데서 두 가지 집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집회는 그렇습니다. 집회를 먼저 하면은 내면은요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기자님이 알고 계셔야지. 집회 신고를 하면요 집회 신고를 두 군데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무리가 되지. 그 외에는 마무리가 안 됩니다. 저쪽에서 먼저 내 있으면 저희가 못하고요. 저희가 내 있으면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집회 신고를 두 군데서 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둘이 싸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경찰, 정부가 사람들한테.